오랜 근무 끝에 드디어 자신을 위한 보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손에 들어왔고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시간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우아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자고 생각하며 지갑의 끈을 느슨하게 푸는 그 순간, 어쩌면 당신의 노후 파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60대 인생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는 물건 중에는 한번 손에 넣으면 죽을 때까지 돈과 정신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금먹는 괴물이 존재합니다. 현역 시절이라면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작은 실패도 연금 생활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퇴직금과 자존심을 무기로 꿈의 노후를 사려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순간의 허영심이 아닌 평생의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5세의 김태식 씨입니다. 지방은행 지점장까지 승진하여 오랜 세월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그는 최고의 연금 제도를 선택하는 대신 은퇴 생활을 만끽하기 위해 완전한 리타이어를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본 게임이다. 그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오랜 금융업 경력 덕분에 돈에 대한 이해, 즉 머니 리터러시에는 누구보다도 절대적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노후 자금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퇴직금 2억 원에 꼬박꼬박 모은 예금까지 합치니 무려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도 월 250만 원 정도이니 사치만 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식 씨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렴한 것을 싫어하고 브랜드와 사회적 지위, 즉 스테이터스에 약한 전직 은행원 특유의 강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비싸고 비싼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이 굳건한 믿음이 태식 씨의 판단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김수연 씨는 검소하고 현실적인 주부였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라며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태식 씨는 걱정 마, 내가 돈 전문가잖아 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태식 씨는 퇴직 후 찾아온 해방감과 함께 사실은 절대 사지 말았어야 할 것들에 차례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은 오랜 꿈이었던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은행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눈에 띄는 외제차를 피하고 국산 세단을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할 최고의 파트너가 필요해. 퇴직금 입금을 확인하자마자 태식 씨는 망설임 없이 수입차 딜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독일제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각종 옵션을 포함한 가격은 무려 8천만 원. 이 소식을 들은 수연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8천만 원이나 해? 지금 차도 충분히 탈만하잖아. 게다가
우리 둘뿐인데 이렇게 큰 차가 필요해? 태식 씨는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거야.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야. 자산이라고. 리셀 가치도 높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다르지. 우리 목숨을 지키는 투자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의 본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저 골프장에 당당하게 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김태식 씨는 정년 후에도 여전히 폼이 나네. 라는 부러움 섞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허영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차를 인도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태식 씨는 현실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를 짓누른 것은 엄청난 유지비였습니다. 비싼 고급 휘발유 값은 물론 상상 이상으로 높은 자동차세, 그리고 사소한 수리조차 국산차의 2배 이상 청구되는 고액의 수리비 청구서가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차체가 너무 커서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잠깐 편의점만 다녀올게 라고 말하면서도 그 커다란 차를 꺼내는 것이 귀찮아 결국 걸어 다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멋진 차네요 라는 칭찬은 처음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반짝이던 고급차는 차고 한 구석의 장식물이 되어버렸고 매달 수십만 원씩 그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 거대한 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60대에 사는 고급 승용차입니다. 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대표적인 소비재입니다. 현역 때처럼 경비 처리도 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60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좁은 골목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작은 회전방경과 낮은 유지비로 편리한 일상을 선사하는 새말의 발인 것입니다. 고급차 구매의 실패로 만족감을 얻지 못한 태식 씨는 이번에는 차를 활용할 곳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현역 시절 지인에게서 받은 리조트 회원권 설명회 초청장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태식 씨,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야. 전국 유명 리조트와 호텔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팸플릿에는 바다가 보이는 호화로운 객실, 최고급 온천시설, 그리고 드넓은 골프장이 화려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런 곳에서 지내면 수연이도 정말 좋아하겠지? 태식 씨는 그렇게 믿고 가입비 3천만 원에 연회비가 포함된 회원권을 즉시 결제했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여행 가자. 회원권 샀다고. 자신감 넘치게 보고하자 수연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그렇게 비싼 걸. 게다가 나 허리랑 다리가 아파서 먼 곳은 별로. 그래도 태식 씨는 억지로 수연 씨를 데리고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시설은 확실히 호화로웠지만 태식 씨는 중요한 2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약의 어려움과 이동의 피로였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었던 연휴나 주말은 언제나 만실이었습니다. 평일에 가려고 해도 수연 씨는 동네 봉사활동과 손주 돌보기로 늘 바빴습니다. 결국 겨우 예약을 잡고 가도 왕복 5시간의 운전으로 태식 씨는 리조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도 피곤해서 잠만 자는 날이 많았죠. 집에서 자는 게 낫겠다.
는 수연 씨의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태식 씨는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회원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연회비 청구는 매년 무자비하게 날아왔습니다. 팔려고 해도 중고시장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밖에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식 씨는 3천만 원을 하수구에 버린 셈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리조트 회원권입니다. 언제든 갈 수 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60대가 되면 체력 저하와 생활 환경 변화로 인해 여행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고정 비용이 드는 별장이나 회원권을 소유하는 것보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에 그때그때 돈을 내고 가는 편이 훨씬 자유롭고 경제적입니다. 고급차도 회원권도 연이은 실패였습니다. 태식 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내 노후가 이렇게 지루할 리 없어.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야 해. 그러던 중 그가 다음으로 손을 댄 것은 고가의 취미 도구 일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본 한국의 절경 사진집에 깊은 감동을 받은 태식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다. 카메라라면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콘테스트에 입상하면 단번에 유명인이 될 수 있어. 그는 곧바로 일반 가전 양판점이 아닌 프로 사진작가들도 즐겨 찾는 카메라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의 권유대로 그는 최신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바디와 이른바 신렌즈라고 불리는 고가 교환 렌즈 3개를 구매했습니다. 삼각대와 카메라 가방까지 합쳐 총액은 무려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연아, 이번 휴가엔 촬영여행 가자. 내 실력을 보여줄게. 그는 자신있게 근교 촬영 스팟으로 나갔지만 초보자가 처음부터 잘할 리 만무했습니다. 먼저 장비가 너무 무거워서 조금만 걸어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카메라 조작법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아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의미조차 제대로 모른 채 결국 풀 오토 모드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상한 사진을 본 수연 씨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예쁘네. 그런데 이거 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랑 뭐가 달라? 그 한마디가 태식 씨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너는 예술을 몰라. 화소수가 다르다고. 태식 씨는 격렬하게 자신을 정당화했지만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흐려서, 허리가 아파서 라는 핑계를 대며 집에 틀어박혔고 800만 원짜리 장비는 전용 방습 케이스 안에서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고급 장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프로용 낚싯대 150만 원, 본격 가정용 제명기 세트 100만 원 등 연이어 값비싼 취미용품에 손을 댔지만 모두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방 안은 사용되지 않는 고급 물건들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형식부터 갖추는 고액 취미 도구입니다. 정년호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 취미가 꾸준히 이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초기 단계에서 무턱대고 최고급품을 사는 것은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먼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 상품 혹은 저렴한 입문용 제품부터 시작하여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취미인지 확인한 후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면
그때 조금씩 더 좋은 것을 사는 것. 그것이 현명한 어른의 취미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런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66세가 된 태식 씨는 점점 몸에 쇠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잠이 얕고 만성적인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렇게 약해진 그의 마음에 스며든 것이 바로 건강기구와 고가의 건강식품들이었습니다. 어느 심야 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태식 씨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는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이 마사지 체어에 앉기만 하면 혈액순환 촉진, 하루 비용 단 2,000원. 이 특별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라면 젊음이 되살아납니다. 태식 씨는 충동적으로 전화를 걸어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 도착한 것은 흡사 우주선 같은 거대한 마사지 체어 500만 원, 와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안티에이징 스페셜 세트 영양제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건강해지면 병원비도 줄 테니 이건 일종의 선행 투자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사지 체어는 너무 커서 거실 공간을 압박했고 수연 씨의 청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곧 질려서 이제는 벗어놓은 옷을 올려놓는 비싼 옷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양제도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 미개봉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어느 날 수연 씨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당신 그 영양제 정말 효과 봐? 성공표 봤는데 그냥 비타민제랑 다를 게 없던데. 태식 씨는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건 건강 연구를 거듭한 특별 성분이야. 그는 이렇게 소리쳤지만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안이한 생각이 그의 자산을 더욱 빠르게 줄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효과가 의심스러운 건강기구와 고가의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비싼 기계나 마법 같은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의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불안감을 부추기는 상술에 흔들려 불필요한 공간과 소중한 돈만 빼앗기는 건강용품은 오히려 노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고급차, 회원권, 고액 취미용품, 건강용품. 어느새 태식 씨의 예금은 눈에 띄게 줄었고 퇴직금마저 거의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큰일 났다. 너무 많이 썼어. 불안감에 빠진 그에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태식 고객님, 전직 은행원이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실한 자산 형성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 신축 원룸 아파트 투자 권유였습니다. 영업매는 교묘하게 태식 씨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은행 출신이신 김태식 님이라면 잘 아시겠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합니다. 부동산으로 바꿔서 월세 수입으로 연금을 보완하시고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죠. 태식 씨의 프로의식이 그릇된 방향으로 자극되었습니다. 그래, 투자로 만회하면 돼. 줄어든 부분을 이걸로 메우면 수연이도 더 이상 뭐라 못할 거야. 태식 씨는 수연 씨와 일절 상의하지 않고 남은 퇴직금과 예금을 계약금, 헤드머니로 넣고 35년 장기 대출을 끼워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해버렸습니다.
매달 80만 원의 월세 수입이 들어올 거야. 이제 안심이야.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몇 년 후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사라지자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대폭 낮추지 않으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수선 충당금과 관리비는 해마다 치솟고 재산세 부담 또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월세 수입은커녕 매달 2만 원, 3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이자 가장 최악의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것, 즉 연금 및 세금 혜택을 명목으로 한 투자용 아파트입니다. 전문 투자자조차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투자에 노후의 핵심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그야말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연금 대체 세금 혜택이라는 달콤한 말은 그저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미끼일 뿐입니다. 한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팔지도 못하는 지옥 같은 노후 생활이 당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투자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태식 씨의 용돈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대출 상환 독촉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했고 그제야 모든 비밀이 수연 씨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태식 씨가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테이블 위에 그가 숨겨두었던 계약서 뭉치와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이혼 신청서가 놓여 있었죠. 수연 씨는 조용하지만 한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태식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은행원이었으면서 계산도 못하게 된 거예요? 퇴직금 2억, 예금 1억, 총 3억이었던 노후 자금이 고작 2년 만에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게다가 빚까지 떠안은 아파트까지.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고급차 회원권, 쓸데없는 취미도구, 먹지도 않는 영양제. 제가 몇 번이나 말렸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내 돈이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라고 했죠. 태식 씨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둘을 위해서. 수연 씨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에요. 전부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당신의 허영심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와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옛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수연 씨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지쳤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쓰러질 거예요. 남은 인생만큼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안녕히. 태식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급차도, 회원권도, 아파트도 아내가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허영심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를 상처 입히고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제발 이혼하지 말아줘. 태식 씨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다 처분할게. 차도 팔고 아파트도 손해보고 팔아. 내 용돈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 자존심 덩어리였던 전 지점장이 눈물 범벅이 되어 애원하는 모습을 본 수연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이 남으면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나갈게요. 대신
앞으로 일체 1원이라도 저와 상의 없이 물건 사지 않겠다고 맹세해주세요. 태식 씨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세할게. 정말 미안했어. 그로부터 반년 후, 태식 씨의 집 차고에는 중고 경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던 값비싼 마사지 의자와 먼지를 뒤집어 쓴 취미 도구들은 모두 재활용 센터로 보내졌죠. 아파트는 겨우 매각했지만 손에 남은 노후 자금은 처음 3억 원에서 50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태식 씨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슈퍼 특세일이야. 짐 좀 들어줄래? 오, 맡겨줘. 지금의 나는 힘세다고. 태식 씨는 수연 씨와 함께 경차를 타고 동네 마트로 향합니다. 비싼 회원권을 낸 리조트 호텔에는 더 이상 못 가게 되었지만 날씨 좋은 날 둘이서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최고의 사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아내와 함께 걷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태식 씨는 핸들을 잡으며 조수석에 앉은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구나. 허영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진 태식 씨의 노후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의미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60대에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어떠셨나요? 1. 사용하지 않는 고급 승용차. 2. 별장 리조트 회원권. 3. 형식만 거창한 고액 취미 도구. 4. 불안을 부추기는 건강기구, 고가 건강식품. 5. 투자용 아파트. 이 모든 것들에 공통되는 것은 지금의 나를 더 잘 보이고 싶다. 미래의 불안을 돈으로 없애고 싶다는 마음속 약정입니다. 교활한 판매자들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달콤한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박한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건강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천만 원을 쌓아도 살 수 없는 최고의 노후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남편도 비슷한 걸 사려고 해요. 저도 퇴직금으로 실패할 뻔했어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단순하게 정리되니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등 여러분의 경험담과 소감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파산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 여러분이 웃으며 보낼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